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유산소 운동 처방. 걸을 것인가? 아니면 달릴 것인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만 해도 한 해에 무려 600여 건에 이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유산소 운동에 열광하는 걸까요? 다른 별도의 고가의 장비나 기구가 필요 없이 내 몸만 끌고 나가서 운동화 신고 그다음에 걷고 뛰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예로는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걷기, 빠르게 걷기, 그다음에 슬로우 조깅, 러닝 이런 운동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별다른 준비 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지난 10년 동안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 이제는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여느 주부와 다름없는 일상. 이렇게 많냐? 아차. 수북한 빨래 속에 그녀만의 특별한 자랑거리가 숨어 있습니다. 빨래가 저희가 식구가 많아서도 많긴 한데 지금 보면 수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제 운동복이거든요. 운동을 자주 하고 좋아하고 하니까 이거 봐봐요. 다 운동복이에요. 이렇게 운동복. 이게 마라톤 경기 나갔는데 이렇게 각인을 해주더라고요. 티셔츠에. 이게 제 10km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41분 26초. 막. 이 정도 하면 그 3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8년 전 우연히 시작한 러닝. 이제는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출전하는 대회마다 상위권을 차지한다는데요. 하나, 둘, 셋. 자타공인 프로러너 조환영 씨. 얼마나 잘 달리는 걸까요? 새벽에도 달리고 일하는 시간 피해서 저녁에도 달리고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뛰고 있어요. 시간 맞춰서. 지난 3년간 달리기와 걷기 모임이 급증하며 유산소 운동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론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과연 몸속 건강 지표도 이상적인 걸까요? 8년간 꾸준한 달리기로 스스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큰 한영 씨. 실제로도 잘 달리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6, 7, 8, 1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성분 검사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체중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체질량 지수도 이제 표준이고 20.6이시고 그리고 골격근량은 표준 이상인데 체지방량은 표준 이하예요. 한마디로 근육은 많고 지방은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상적인 형태. 그리고 일단 무릎 엑스레이 사진도 정상이었고 이제 무릎 MRI 사진 워낙 오랫동안에 또 달리기 열심히 하시고 철인 3종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무릎이 상한 게 없는지 보려고 이제 MRI 촬영했는데 MRI 전반적으로 튼튼하세요. 그다음에 뼈라든지 연골 같은 거 손상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인대라든지 힘줄이 다 튼튼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관리가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릎 상태도 좋다. 지금처럼 꾸준하게 운동 잘 하시면서 관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 근력 또한 양쪽 모두 표준치를 크게 웃도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숨을 쉬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산소를 소모하면서 산소를 쓰면서 하는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운동들이 갖는 이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만 듣자면은 일단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혈액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심장이 한번 정말 강력하게 심장을 팍 수축하면은 피를 온몸에 쫙쫙 뿌려줘가지고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 뭐 고지혈증, 뭐 이런 성인병들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뭐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그리고 치매도 예방하는 등의 아주 유익한 효과들이 많이 있어서 가성비 만점의 좋은 운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실제로 만성 질환은 물론 관절 건강과 뇌질환 등 전신의 다양한 질환에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유산소 운동은 병을 이겨내기 위한 소중한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들 부부에겐 무엇보다 값진 시간입니다. 어느 날 친구 모임이 있어서 밖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비번을 가르쳐 달라고. 집에 들어오는 비번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 회사 대표가 어느 날 전화를 주셨어요. 문 박사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시냐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평지인데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발이 풀려가지고 그냥 넘어졌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전 단계에 파킨슨병까지 진행된 심각한 상태. 한창 일하던 60대 중반의 나이, 받아들이기 힘든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재래공학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고온 재료 합성, 세라믹 재료 합성 뭐 이런 쪽이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를 합성해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모든 나라가 해요. 근데 그거를 연구해서 논문은 쓰는데 산업에서 제품을 만드는 일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그걸 했죠. 한국에서. 평생 연구와 학문에 몰두하며 살아온 세월. 학자로서 이뤄낸 모든 영광과 기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던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내 조영숙 씨 얼굴에도 요즘 들어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맛있었지. 운동하고 와가지고 어떤 친구 남편은 뭐 늦게 발령했어요. 그런데 더 심해가지고 이제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만큼 건강 유지하고 사니까 뭐 지하철도 혼자 타고 다니시고 바둑 장기 두고 즐기는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진단을 받은 뒤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온 건 단 하나, 바로 걷기입니다. 사실 그쪽에 차 세우기가 좀 덜 복잡하거든.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어. 아들과 함께 나서니 발걸음이 더욱 가벼운데요. 그는 걷기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인데 학자이면서 그 모든 내가 그 과거에 했던 지식을 일부 이렇게 그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좀 걷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억력 감퇴가 많이 감소됐어요. 네. 그리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네. 꾸준한 걷기가 은광용 씨의 치매와 파킨슨병 완화에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준 걸까요? 저 상태는 어떠세요?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환자분이 2018년부터는 뚜렷한 파킨슨 증상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소변장애, 인지기능 굉장히 떨어져서 결국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입원을 하셨을 때 당시는 한쪽으로 몸이 기울고 그다음에 엉덩이를 띄지 못하고 엉덩이를 이제 의자에서 띄지 못하고 걸음걸이를 내딛지 못해서 혼자서 이제 좁은 공간인 집 안에서는 혼자 독립적인 생활이 되게 힘든 상황이셨어요. 보시면
뇌 안에 있는 원래 요만큼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이게 2010년이니까 뇌실이 약간 커진 거예요. 네. 정상 크기의 뇌실에 비해 은광용 씨의 뇌실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뇌가 안에 물이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깊은 잠을 자고 운동을 하면 하루에 3번의 순환을 거쳐서 만들어졌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안 빠져나간다? 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뇌실의 크기가 커질수록 병증은 더욱 악화되는데 은광용 씨의 현재 뇌 MRA를 보면 진단 당시보다 뇌실의 면적이 오히려 줄어든 모습입니다. 뇌에서 정상적으로 뇌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병적인 단백질, 한마디로 노폐물이 있어요. 근데 그 노폐물이 적절하게 물에 잠겨서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뭔가 배출이 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뇌에 쌓이게 되면 뇌세포의 특정 부위를 파괴시켜서 생기는 게 치매, 또 뭐 운동 기능에 파괴를 시키면 그게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쌓이게 되는 이러한 나쁜 단백질의 배출을 어떻게 원활하게 하겠느냐? 그건 사실은 약물로 씻어내는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고요. 가장 권고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중에 특히 산소를 많이 사용해서 하는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뇌 안에 쌓여있는 이런 매일매일 발생하는 노폐물 단백질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치매, 파킨슨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정설입니다. 한번 우리 일어나서 걷는 거 한번 제가 볼까요? 네. 하나, 둘. 너무 걸은데 뭐 부자연스러운 건 없어요. 하나, 둘. 하나, 둘.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네, 허리 고추 세우시고. 규칙적인 걷기는 심폐기능을 높여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노폐물이 배출되고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인 뉴런 사이의 시냅스 기능을 강화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인지 기능이 개선된다는 건데요. 이런 작용이 손상된 신경세포를 보호해 퇴행성 뇌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겁니다. 걷기 운동과 뇌질환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간 걷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파킨슨병 환자의 치매 발병 가능성이 41%나 낮아지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걷기와 같은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파킨슨병 환자의 치매 위험을 낮추고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보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달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걷기가 더 효과적일까요? 걷기가 좋냐, 혹은 뛰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갑론의박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논쟁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걷기와 뛰기 모두 좋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 이제 란셋이라고 하는 매우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실린 메타 분석에 따르면은 15개의 그 여러 가지 국제적인 코호트에서 47,000명 가량의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했는데요. 무려 21년간의 장기 관찰 결과입니다. 하루에 걷는 걸음수가 많을수록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낮아졌단 건데요. 특히 60세 미만은 하루 8,000보에서 10,000보, 60세 이상은 6,000에서 8,000보만 걸어도 사망 위험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걷는 유산소 운동, 걷는 운동만으로도 효과가 굉장히 크게 보여졌는데 교수님, 이 유산소 운동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워킹, 조깅, 러닝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국제보건기구의 최신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까지라고 하고 그 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은 73세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한 10년 정도는 뭐 질병이라든지 장애로 인해서 이제 고생하시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걷기, 조깅, 러닝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필수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체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연장되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여러 그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도 이제 뭐 당뇨라든지 뭐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 주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정신 건강도 이롭게 하고요. 뭐 면역 기능도 증진시키는 등 아주 우리 몸 구석구석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종합 건강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걷기, 그 워킹, 조깅, 러닝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속도만 다른 거 아닌가? 무슨 차이지? 하실 텐데 좀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주세요. 일단은 워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걷는 운동이고요. 이게 호흡도 편안하고 주변 사람이랑 대화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약한 강도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관절에 주는 부담이 매우 적기 때문에 뭐 고령의 어르신들이라든지 혹은 뭐 관절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고요. 조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볍게 뛰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땀도 살짝 흘리고 뭐 이제 호흡도 약간 가쁘고 그 정도 운동이 되겠는데, 이거는 꾸준하게 시행했을 경우는 이제 심폐지구력도 길러주고 체지방도 감소시키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러닝은 조금 더 빨리 달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체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고강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게 한 러닝 정도인가요? 조깅 정도인가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깅과 러닝을 구분하는 게 어찌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미국 심장학회 그리고 미국 스포츠의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평균 체구를 가진 정상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시속 8에서 10km로 달리는 거를 조깅이라 그러고요. 시속 10km 이상으로 달리는 거를 러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폭이라든지 뭐 신체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개개인에 맞춰서 운동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교수님, 그러면은 이 유산소 운동 저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네. 뭐 같은 결에 있는 운동이긴 하지만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내 몸이 반응하는 게 각기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별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내 체력이라든지 내 나이라든지 건강 상태, 그다음에 운동 습관, 기저질환 유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전한 운동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증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고 싶다고 모두가 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보옥 씨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어쩐 일인지 운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친 모습입니다. 잘 못 뜁니다. 초보예요. 완전 초보. 얼마나 됐어요? 이제 2달. 그래가지고 뛸 줄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뛰면은 금방 지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에겐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뇌질환 환자인데 한 10년 전에 그 뇌경색이 한번 왔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식단 관리하면서 이제 개인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좀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달리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도전을 하는데, 2016년 당시 35살 어린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김보옥 씨. 우측 뇌동맥이 막히며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명히 보이는 좌측 혈관과 달리 우측 혈관은 끊어진 듯 흐름이 보이질 않는데요.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하며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고지혈증도 있고 그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조금 이제 고위험군해서 쓰리고 있습니다. 운동을 좀 꾸준히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운동하시는 거 되게 조심스럽겠어요. 특히 달리기 같은 거 좀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이게 요즘에 좀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격한 달리기를 하면 좁아진 관상동맥은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심부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달리기와 같은 격렬한 운동은 뇌혈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하고 약해진 뇌혈관은 높아진 압력을 견디지 못해 손상되거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리기 해보고 싶고 너무 그냥 의욕만 앞서서 해보긴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지금 제 질병하고도 같이 연관이 돼서 좀 많이 걱정이 되죠. 러닝을 시작한 지 5년째. 올해 48의 전기선 씨. 러닝이 좋아 뛰기 시작했지만 그때마다 따라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뛰다 보면 무릎이랑 발목이랑 좀 아픈데 뛸 때마다 좀 뛰어야 될지 그냥 쉬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뛰고 싶으니까 또 뛰긴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좀 어떻게 좀 제대로 좀 치료를 받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걱정이 많습니다. 병원과 한의원을 다니며 치료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통증들. 아프지 않고 달릴 순 없는 건지. 간절한 마음에 러닝의 기초부터 배우기 위해 전문 강좌를 찾게 됐습니다. 혹시나 또 통증이 올까 만반의 준비를 하는 전기선 씨. 저 오늘 여기서 러닝 클래스가 있어서 뛰러 왔는데 통증이 자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테이핑도 좀 하고 발목 보호대도 하고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달리기 전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세도 봐주시고 뭐 통증이 있으면 자세 어떻게 교정을 하든지 뭐 보강 운동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봐주셔서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돼서 이렇게 나와서 뛰게 됐습니다. 유산소 운동 인구가 늘면서 전기선 씨처럼 부상 없이 달리기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열심인 그녀.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배워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에도 계속되는 통증의 이유는 뭘까요? 먼저 착지하는 그런 위치가 중요합니다. 내 몸에서 바로 아래, 힙 아래쪽에다 착지하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만약에 오버스트라이드, 내 몸보다 앞에다 착지했을 때는 햄스트링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절에 좀 무리가 가겠죠. 네, 그러면 또 부상이 오겠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 착지하게 되면 앞으로 넘어지니까 당연히 안 되죠. 보통 일반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내 몸보다 발만 뻗는, 다리만 뻗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좀 부상이 많이 위험이 많이 큽니다. 네. 기선 씨 자세는 반대로 치면서 누르면서 뛰기 때문에 관절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근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누르게 뛰면은 부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상이 올 수밖에 없죠. 네. 잘못된 자세가 계속될 경우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면에 발이 닿는 충격이 커지게 되는데 실제 달리기 부상의 70% 이상이 무릎을 비롯한 하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보행만으로도 관절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척추에서 내려온 하중이 허벅지를 거쳐 무릎까지 전달이 되는데 짧은 시간에 큰 충격이 집중되는 달리기를 하면서 잘못된 자세마저 더해진다면 충격은 고스란히 관절로 전해져 통증이 심해지고 결국 부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걷기나 조깅보다 달리기는 무릎에 체중의 무려 8배에 달하는 부하가 걸리고
그만큼 부상 위험도 커집니다. 심한 통증을 참아가면서도 달리기를 멈출 수 없는 전기선 씨. 기저질환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건강을 위해 달리기에 도전하고 싶은 김보옥 씨. 이 두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은 무엇일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두 사람. 건강을 향한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혈액 검사부터 초음파, 엑스레이, 혈압 측정, 운동 능력과 심폐 기능을 확인하는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그 김보옥님 같은 경우는 뇌경색을 10년 전에 알았던 과거력이 있으시고 이제 현재 그 증상은 없고 후유증도 남지 않은 상태이시나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전 단계가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 인자를 2개 이상 갖고 있고 중등도 위험군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심혈관계 질환에 입원될 그런 가능성이 중등도 정도로 이제 위험을 구분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대사질환 개선을 위해 꾸준히 약물 치료 중이지만 혈당 조절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고강도를 곧장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달리기를 하시고 조깅을 처음부터 하셨던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일단은 그 중등도 강도로 저희가 운동을 세팅해 드릴 거고요. 일단 처음에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손발을 경쾌하게 흔들면서 상체를 흔들면서 걷는 파워워킹, 그 다음에 슬로우 조깅까지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할 거고요. 달리기는 당분간 금물. 빠른 걷기에서 시작해 슬로우 조깅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 저항 운동을 병행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기선 씨에겐 어떤 처방이 내려질까요? 정기선님 되세요? 네. 여긴 어떠세요? 자, 이렇게 하면 앞에 통증 있으시죠? 여기 통증 있으시죠? 통증 있으시죠? 통증이 심한 무릎의 관절 가동 범위와 발의 모양까지 꼼꼼히 살펴본 결과 이쪽을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원래 뼈가 관절면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이런데 약간 살짝 울퉁불퉁하게 보일랑 말랑 하는 정도로 이제 골극이라고 하는데요. 그 퇴행성 변화가 의심소견이 관찰됩니다. 관절염 초기 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주상골이란 부위예요. 주상골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섬처럼 다시 뼈 조각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예전에 한번 이게 뭐 뜯겨가지고 이 상태로 골화가 되었다든지 성숙되었다든지 뭐 그런 오래된 골절 소견 같은 게 관찰됩니다. 그렇다면 전기선 씨는 어떻게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중등도 운동을 합니다. 중등도 운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각적 운동 강도 이제 10점으로 봤을 때 한 4에서 6점 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걷기 정도로 한 20분 정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분씩 늘려갑니다. 전기선 씨 역시 달리기는 금물. 빠른 걷기로 시작해 20분부터 점차 시간을 늘리고 관절에 무리가 없을 때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식단 조절 관리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서 내가 이거는 좀 적게 먹고 있구나, 이거는 좀 많이 먹고 있구나, 이거를 보시면서 식사량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항 운동법까지 익힌 뒤 2주간 실천해 보기로 했는데요. 결과는 잠시 뒤 공개됩니다. 내가 숨찰 정도로 뛰는 것과 천천히 걷는 것과 운동 효과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운동 효과와 그 위험성 사이에서 우리가 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건강한 뭐 20대 성인 남녀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뛰셔도 됩니다. 내 숨찰 때까지 뛰셔도 되는데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심혈관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무턱대고 숨찰 때까지 뛰라고 하면 그게 과연 상책일까요? 그리고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그 통증을 참으면서 뛰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나에게 맞는 운동에서 시작을 하되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정말 천천히 운동 강도를 올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요, 무릎이나 발목 이런 통증보다 이게 발가락에 물집이 그렇게 자주 잡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자세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게 신발이 잘못된 건가? 이게 신발 탓을 하게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발에 물집이 잡히는 경우는 어쨌든 간 마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요새는 뭐 신발들이 대부분 다 잘 나오지만 내가 구두 사이즈에 비해서 한 5에서 10mm 정도 큰 걸 살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굵은 그러니까 좀 두꺼운 양말을 신으면은 이게 쿠셔닝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땀도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넉넉한 신발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착화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발목에 가까운 부분을 세게 여매시잖아요. 그보다는 처음에 발을 신발에 가깝게 뒤쪽으로 가장 밀어넣고 앞에 한 3주 정도를 가장 좀 타이트하게 조이시고 그 발목 위로 갈수록 조금 더 느슨하게 조이셔도 그게 가장 편안합니다. 왜냐하면은 타이트하게 조이면 신발이 좀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찰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적기 때문에 좋고, 발목 부위에는 압력이 굳이 타이트하지 않더라도 이게 오히려 발목 가동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아주 세게 여맬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아유, 나도 좀 걸어봐야지, 조깅해봐야지, 뛰어봐야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고 실천 못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 좀 추천 운동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이걸 보시고 나서 생로병사의 비밀이 끝나고 나서 집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근데 밤인데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나가십시오. 내일 아침에 운동화 신고 나가서, 만약에 노년층 같은 경우는 저강도 운동, 그러니까 워킹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한 중년층 같은 경우는 중강도, 그리고 중강도와 고강도 중간 조깅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젊은 층은 열심히 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도전 첫 주인데요. 파워워킹으로 오늘 25분 빠르게 걸을 예정입니다. 잦은 부상과 관절 통증에 시달렸던 전기선 씨와 기저질환이 걱정됐던 김보옥 씨도 처방대로 유산소 운동을 성실히 실천했습니다. 2주차에는 속도를 높여 슬로우 조깅과 일반 조깅을 병행했습니다. 유산소 운동 처방 실천 2주 뒤 두 사람의 몸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전체적으로 일단 뛸 때 이제 많이 숨차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뛰면서 숨 쉬는 게 좀 편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배도 부르게 잘 먹었고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살 빠지면서 근손실도 있지 않을까 좀 그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과연 눈에 띄는 변화 있었을까요? 기선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근력과 지구력 모두 상당히 좋아졌어요. 체성분 검사 첫 방문시에 내원하셨을 때 다른 거는 괜찮으셨는데 골격 근량이 표준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좀 없는 체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하시고 나서 근육은 조금 늘었는데 어쨌든 체지방은 조금 더 빠졌다, 이렇게 지방은 걷어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2주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빨리 뛰고 내가 통증을 참으면서 해야지 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맞는 운동을 적절한 강도와 그다음 적절한 타입을 종류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성, 그리고 꾸준함이 답입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제로 유산소 운동 처방 2주 뒤 체지방이 감소하고 간 수치와 염증 수치까지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려했던 근육 기능이 오히려 향상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호님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 영역에서 상당히 호전은 보였고요. 특히 이제 심장운동부하 검사에서 고강도 운동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리기 잘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김보옥 씨 역시 체중과 체지방이 감소하고
이전에 잘 조절되지 않던 혈당이 안정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정상치를 회복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주 3회 저항 운동을 병행한 덕분에 근육 기능도 크게 향상된 게 확인됐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유산소 운동은 속도만 다를 뿐이지 이게 아예 별도로 다른 범주에 속해 있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걷기와 조깅과 러닝은 어찌 보면은 연속된 하나의 스펙트럼 선상에 있는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 이 연속된 스펙트럼 선상에 내가 어디에 위치할지,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 나한테 좋고 이제 어떤 강도와 이제 어떤 타입이 나한테 맞는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